마블이 또 한 번 대단히 만족스럽고 흡족스러운 영화를 냈습니다. 네, 블랙팬서 리뷰입니다. 영화 유튜버 삐맨님이 티켓을 구해준 덕분에 2월 5일 시사회로 편안하게 관람하고 왔습니다. 삐맨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티켓 셔틀 잘 부탁. 마블의 첫 번째 솔로 영화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작품으로 저는 블랙팬서를 꼽겠습니다. 사실 영화 시작하고 10분까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인트로는 늘어지고 이어지는 첫 액션까지 아쉬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기대감을 확 낮추게 만든 원인이었죠. 장소가 영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간 늘어집니다. 하지만 곧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이게 큰 그림이었구나. 일부러 이렇게 기대감을 확 낮춘 다음에 힝 속았찡 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 영화는 블랙팬서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입니다. 블랙팬서의 기원을 비롯해서 와칸다라는 국가, 문화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첫 단추부터 정말 제대로 꼈습니다. 일단 와칸다라는 국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국가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아프리카 제3세계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다 라는 것이죠. 영화 블랙팬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와칸다는 매우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아프리카입니다. 마치 오버워치의 가상도시 눈바니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죠. 수많은 건물들과 마천루,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이 잘 어울리죠. 와칸다는 아프리카의 대초원을 연상케 하는 노란색으로 잡았습니다. 가끔은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들도 아름답습니다. 미래 도시의 기술들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와칸다에서 보이는 자동차나 열차, 비행기까지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프리카 그 특유의 느낌도 제대로 담았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생각나는 시민들의 의상, 목걸이나 귀걸이, 입술에 기운 액세서리들이나 각 부족의 특징이 드러나는 의상과 화장도 볼만하죠. 와, 진짜 와칸다를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미장센이 대단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영화에서 영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긴 한데 됐고 와칸다 좀 보여줘. 와칸다 장면 좀 더 보여줘.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니까요. 아프리카의 부족 문화도 좋습니다. 5부족이 연합된 와칸다라는 국가, 각각 독특한 전통을 가진 부족. 어떤 면에선 서로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선 같은 목표와 가치를 가진 부족들의 복잡한 정치 이념을 보는 것도 재밌죠. OST는 또 어떻고요? 끝내줍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마블 영화 OST보다 개성이 넘칩니다.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 음악이 이렇게 세련되고 마블 영화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예술입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영화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과 인권 문제, 국가의 이념, 5부족의 정치와 와칸다의 외교 문제까지 철학적이고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마냥 웃고 즐기고 떠드는 오락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유쾌함, 가벼움을 추구하는 관객들은 다소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 블랙팬서가 가진 이런 특징을 이 영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이런 주제들을 충분히 깊게 다룰 수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옆 동네에 염력이 좀 배워야겠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흑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전 세계 20억 흑인들을 폭력으로서 구해야 한다는 에릭 킬몬거는 흑인 민족주의자이자 폭력운동을 주장한 말콤 X를 떠오르게 하고 폭력은 와칸다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티찰라는 온건 성향의 비폭력주의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생각나게 하죠. 이 영화를 보셨다면 영화 말콤 X, 영화 셀마가 떠오를 것이고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을 모티브로 창조한 마블의 캐릭터 엑스맨의 찰스 자비에와 매그니토의 갈등 역시 생각나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외교 문제도 재밌습니다. 와칸다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적인 외교를 펴는 티차카와 선대 블랙팬서들. 그에 비해 에릭 킬몬거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당장 세상의 와칸다를 드러내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하죠. 그에 반해 티찰라의 외교로는 선대 국왕 그리고 에릭 킬몬거의 중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와칸다의 외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데요.
아버지는 와칸다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티찰라는 와칸다의 존재가 들킬까봐 겁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세상을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면서 반박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킬몽거든 티찰라든 티차카든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그 어떤 이유로든 그럴듯하게 들리죠.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 모든 이념 갈등은 와칸다의 내전으로 이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티찰라는 어떤 왕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와칸다를 이끌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결국 티찰라는 아버지의 영향도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킬몽거의 영향도 받은 셈이죠. 이렇게 티찰라는 영화의 처음부터 시작된 캐릭터들의 행동과 벌어졌던 모든 사건 끝에 와칸다의 왕으로서의 행보를 결정하고 그 장면을 영화의 엔딩으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엔딩에 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매력이 넘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티찰라는 어떤 왕이 될지, 어떤 히어로가 될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고민하는 연출들이 돋보입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긴 합니다. 국왕의 위엄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히어로로 느껴지게 합니다. 율리시스 클루는 그저 킬몽거의 장기말이었을 뿐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에릭 킬몽거는 로키, 윈터 솔저, 벌처에 이은 마블 최고의 빌런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킬몽거의 동기가 이해되고 설득도 되죠. 나 같아도 저렇게 행동하겠다 라는 공감대도 얻어냈고요. 슈리는 마치 007 시리즈의 Q를 연상케 하죠. 온갖 신기술에 심취한 캐릭터는 보통 남자들이 맡아왔는데 이런 틀을 깨버리는 캐릭터 설정은 신선합니다. 그리고 온통 진지한 영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맡았습니다. 오직 왕좌에 앉은 자만을 섬긴다던 오코에도 매력적입니다. 액션 장면도 멋있고요. 말하다 보니까 안 멋있는 캐릭터가 없는데 진짜로 그래요. 네, 한번 일단 보세요. 다음으로 액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액션은 아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었던 장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부산에서의 액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액션들, 특히 롱테이크 액션은 정말 좋았습니다. 카지노라는 작은 공간, 주요 인물 5명의 동선, 카메라의 동선, 누구의 행동을 언제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구도를 옮겨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흔적들이 돋보입니다. 살짝 화면이 끊기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몰입을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부산의 추격신은 부산의 이곳저곳을 질주합니다. 부산 추격신은 루트 짜는데 정말 공을 많이 들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겁니다. 점프하고 달리고 꺾고 바다가 보이는 도로, 시장, 상가, 광안대교까지 부산 여기저기 구석구석 도망가고 쫓으면서도 액션을 다채롭게 구성했죠. 중간중간 가끔 유쾌함도 잊지 않았고요. 하지만 블랙팬서의 첫 액션씬은 어두운 배경 때문에 동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은신에서 기습하는 그런 흑표범의 사냥을 표현하려고 했던 걸까 싶기도 한데 마냥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액션은 어두운 장소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는데 그 때문에 액션의 동작 인식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는 느낌입니다. 블랙팬서와 킬몽거의 첫 싸움은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대결은 긴장감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어두운 배경 때문인지 두 인물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지하갱도라고 해야 되나? 그 미래적인 배경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액션이 멋있다기보다는 배경에 눈이 조금 가버리고 약간은 밋밋한 액션이랄까요? 와칸다의 내전은 대규모로 벌어집니다. 각 부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투는 이 장면만큼은 환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팬서에서는 약간 설명을 대충 퉁치고 지나가는 듯한 부분들이 흠으로 보입니다. 하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계관의 설명이나 배경 설명 같은 부분은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와칸다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칸다는 몇천 년 동안 국가 자체를 숨겨왔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죠. 영화에선 비브라늄을 이용한 기술뿐만 아니라 모래를 이용한 기술, 홀로그램, 자기 부상 열차, 음파 기술까지 대략적으로 50년 정도는 앞선 것 같은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기술의 원천이 비브라늄, 그리고 비브라늄이 아프리카 식물 등의 이런 생태계에 영향을 준 덕분이었다 라고 하고 퉁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가 그냥 광물일 뿐인 비브라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기술을 익혔다는 게 조금은 빈약한 설명이죠. 하트허브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돌아가신 선조들을 만나게 해주고 선대 블랙팬서들의 힘과 지식을 흡수하는 그 힘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소울스톤 안 나왔습니다. 예측은 제대로 빗나갔네요. 네, 정리해보자면 최고의 마블 영화가 또 하나 탄생했다. 무거운 분위기와 액션,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소 호불호가 갈릴지도 모르겠지만 정치, 문화, 외교, 인종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을 슈퍼히어로 영화로 이 정도로 풀어냈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캐릭터는 매력이 넘치고 미장센은 훌륭하며 음악까지 기가 막힌다. 한국에서의 장면들은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역대급 마블의 솔로 영화다 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블랙팬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